좋아요와 구독하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계속 미팅이 있고, 오전에도 좀 외부 업무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뉴스들 늦게 읽었는데, 지금 뭐 계속 요 며칠 읽는다 하면서 못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길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좀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find 아파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findapartco.kr인데, 구피생이 김민규님,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라는 책을 쓰신 김민규님께서 개발하신 사이트예요. 여기 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 등등 이 자료 DB들을 토대로 빅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아파트 정보들을 찾는 거예요. 보시면 뭐 직장 가까운 거, 가격이 저렴한 곳, 그래서 내가 어느 직장, 뭐 지하철역은 뭘 주로 이용하며 학교는 몇 미터 있어요. 이런 옵션을 가지고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DB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검색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자료, 아파트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이제 이 사이트의 밑바탕이 되는 게 결국은 실거래가 DB죠. 실거래가 DB를 이제 수도권 아파트 14,000개 실거래가 DB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제 DB를 갖고 오시면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어저께, 구피생이님께서 이 파인드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DB를 좀 보고 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간단히 좀 코멘트 해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자, 보세요. 이 2018년 1, 2, 3, 4, 5월에, 실거래가 사례인데,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 자체를 언제 하냐면,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지 아무튼 정확한 법 명칭은 모르겠지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계약하고 나서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거의 60일 맞춰서 신고하기도 하고 바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 자료가 지금 이제 5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4월달, 5월달에 4월 초에 거래한 내역들이 이제 5월 말 가서 신고 들어오는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실거래가 신고 데이터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4월달 데이터들은 아직 다 집계가 된 게 아니니까 보면 한 1, 2, 3월달 데이터들 같은 경우 이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고 4월, 5월 데이터는 아직 이제 집계가 끝나지 않은 거니까 뭐 대충 봐야겠죠. 근데 지금 일단 그 자료들 2018년도에 1, 2, 3, 4, 5월에 실거래가 신고된 자료들을 봤는데, 자, 어떻게 됐느냐. 자, 보면 이래요. 지금 일단 그 DB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 양천, 영등포, 동작은 1월 달에 매매 거래량이 폭발하고 2월, 3월 되면서 매수가 꺾였다. 즉 거래량이 1월 달에 제일 많았고요. 2월 달, 3월 달에는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얼핏 보이는 건 눈앞에 이 동작구 같은 경우 1월 달에 540건이었는데 2월 334, 그다음에 3월에 296건으로 확 줄었죠. 영등포구도 비슷합니다. 1월에 610건, 2월에 422건, 3월에 387건. 다시 말해서 강남구도 1월에 783건, 2월에 354건, 3월에 323건. 송파구도 1월에 1000건, 와, 1001건이네요. 2월에 430건, 3월에 384건. 1월 달에 굉장히 거래량이 터지고 2월, 3월 들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는 오히려 3월 달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해요. 자, 성북구 한번 볼까요? 성북구. 여기 있네. 3월은 1월이 612건, 2월이 677건, 3월 가서 768건 늘었어요. 강북구도, 그렇죠? 강북구도 비슷합니다. 강북구도 1월이 171건, 2월이 205건, 3월 들어서 282건 늘어나는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 앞에 봤던 구에 비해서 요 지금 성북, 강북, 도봉, 은평은 3월달 거래량이 늘었다. 좀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노원, 구로, 강서, 관악구는 그런 거 없이 꾸준히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는 366, 355, 391 비슷하고 금천구 같은 경우도 120,
109, 173. 여기도 뭐 3월이 좀 더 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도 655, 724, 694. 확 늘거나 확 줄거나 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신 내용이 뭐냐면 강남, 비강남 1급지, 그 다음에 비강남 2급지로 물살 퍼지듯 거래량이 퍼졌다는 말이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 순환매라고 하기도 하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시장을 리딩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쫓아가는 구들이 있는데 딱 이것만 보더라도 강남이라든가 또는 비강남의 1급지, 뭐 마포, 서대문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신규 입주 아파트들 거래량이 터질 수 있을 만한 새 아파트들이 지난 몇 년간 근래 공급들이 많이 있었던 데고, 그다음 노원, 구로, 강서, 관악 같은 데는 새 아파트 공급이 지난 몇 년간 거의 없었죠. 예. 마포나 이런 데는 재개발해서 공급된 대단지 아파트들 꽤 있었잖아요. 영등포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뭐 양천은 목동이 있으니까 그런 거. 성동구도 새 아파트 공급이 꽤 있었던 데죠. 용산도 동부이촌동이라고 하는 전통의 뭐 부촌이 있고, 서대문도 뭐 DMC 파크뷰자이라든가 이런 새 아파트들 입주물 이제 그런 데들 리딩하는 비강남 1급지를 낀 데들이 강남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1월달 거래량 많이 터지고 2월, 3월 가면서 좀 줄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비강남 2급지 같은 경우 1월달이 아니라 이제 슬슬 그런 데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2월, 3월 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제 그게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정도로 보인다라는 것 같고요. 노원, 구로, 강서, 관악은 아예 뭐 주택 공급 이런 것들 그냥 그런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꾸준히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도 이 수요층하고 거래량하고 확인된다라고 하는 게 서민 실수요자 매매 수요가 계속 살아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지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좀 달라 보인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4월달 되면 매물들이 잠기면서 거래량이 잠길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면서 거래량이 잠길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많이 안 오른 데는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세금 낼 게 더 늘어나는 게 많지 않으니까 잠길 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데들, 상승폭이 컸던 데랑 그렇지 않은 때랑 거래량도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강남은 몇 억 올랐으니까 10%, 20% 중과세만 때리더라도 그 세금 낼 게 더 많으니까 아유 이 머리 아프다, 임대사업자를 내든 팔든 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었지만, 야, 우리 아파트, 뭐, 2, 3년 동안 강남은 몇 억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올랐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 몇 천만 원 올랐는데, 이거 꼴랑 세금 더해봐야, 10% 더해봐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 하는 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대상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다. 예, 뭐 4월 이후에도 3월까지도 그냥 큰 편차 없이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보였고, 아마도 4월, 5월 이후에도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줄어드는 앞서 살펴본 강남, 비강남 1급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축소폭이 적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피생님께서 작년 2017년의 실거래가 기준을 가지고도 좀 비교해봤는데 이 자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일단 코멘트 어떻게 하셨나만 좀 읽어볼게요. 2017년 매매 실거래수와 비교해보면 생각할 지점들이 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이 유난히 추웠다. 실제로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규제책이 2016년 12월 3일날 나왔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갑자기 규제책이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싸늘하게 식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세도 되게 불안했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뭐 문제 터지고 하면서부터 굉장히 시국도 혼란한 상황이었고, 뭐 대선 이제 이런 것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였죠. 1, 2, 3월.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건 5월달 대선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 2월 달에 유난히 추웠는데 봄 들어 거래가 살짝 돌더니 5월에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하늘을 치고 서울 전역이 7월까지 쭉 따라왔다가 8월 대책이 나오고 거래량이 끊겼는데, 이제 이 거래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해요.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근데
다시 올해 1월 들어서 다시 핵심지부터 불이 붙어서 전년 피크치만큼 거래가 터졌다. 그러니까 대책, 파리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잠깐 주춤하다가 결국 다시 이제 또 불이 붙었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건 그거 같아요. 예, 4월 이후에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하지만 4월 달부터 시행되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좀 거래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지 되지 않겠냐. 예. 또 작년에 이랬던 것처럼 또 분위기 전환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그때랑은 조금 또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럼 뭐 제 생각은 어떠냐? 뭐 저야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근데 거래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조정장이면서 아직 안 올랐던 데들 같은 경우 가격 갭이 좀 벌어져 있는 데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거래량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좀 많이 덜 올랐던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청약에서 배제된 결국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거래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예, 좀 지역별로 이렇게 좀 거래의 모양새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봐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막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조금 이런 평가나 이런 게 좀 낯설긴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게 지금 작년도, 전년도 구별 거래량인데 각 구마다 일종의 전세 거래가 되는 쿼터가 있고 아파트 숫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임대 물량으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물량들이 계속 소화되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대강의 평균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연중 고르게 분포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어느 구는 몇 월 달에 전세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어느 구는 뭐 무슨 달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그 정해진 물량들이 꾸준히 소화되는 편이다. 라고 이제 데이터를 보신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올해 1월부터 전세 거래량이 보세요. 1월달 1300, 2월 1169건, 예, 3월달에 1238건. 강남구 같은 경우 더 많아요. 1419, 2월달 1223, 3월달 1205건. 그래서 강남 송파 같은 경우도 전세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송파구는 1년에 14,500건, 강남구는 1년에 15,157건의 임대 거래량, 전세 거래량이 일어나는데, 합치면 3만 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금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 임대 아파트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및 일반 분양 물량 중에서 절반 이상인 약 5,000건 정도가 임대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남 송파만 하더라도 3만 건 정도니까 이 물량들이 이렇게 일시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만한 전체적으로 임대 수요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좋은 아파트들 전세 가격 싸게 나오면 인근 아파트 전세 가려고 했다가 야 여기 좋겠다 해서 유입되면서 송파 쪽에 전세 가격이 저렴하게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인근구에서 오히려 수요가 몰려오면서 채워주지 않겠어요? 예, 저도 시간에 걸릴 문제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전세 안 나간다는 말은 다 뻥이다. 작년보다 오히려 숫자는 커졌다. 지역별 편차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살짝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모아 거래량이 위축된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해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송파구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한 달에 지금 1, 2, 3월이 273, 431, 640 그러니까 뭐 1000건 밑으로 이렇게 움직였었고 뭐 많은 달도 1300건 그리고 이제 700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올 초 같은 경우는 송파구 전세 거래량 많죠. 강남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도 몇백 건 단위로 움직이다가 지금 올 초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전세 거래량이 지금 있는 상황이네요.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안 나가는 게 비싸서 안 나가는 거지 큰 틀에서 봐서 전세 거래량이 위축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건 금액이 비싸서 안 나가는 거지 금액 낮추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 일단 1월달, 2월달, 3월달 실거래가 DB를 가지고 구피생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써주신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런 DB를 좀 아직 보고 해석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약간 모호하게 마무리 짓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나중에는 좀 저도 납득할 만한 그런 코멘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